네, 특징주로 에스텍파마 보겠습니다. 연속 이틀 정도 급등하는 모습인데 역시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무역 분쟁 합의 이런 부분들로 상승하다 보니까 탄력적인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주도 오늘 선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텍파마가 이제 비보존 관련된 이슈로 가장 크게 움직이고 관련주인 텔콘 RF 제약도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비보존 상장 재추진 관련된 이슈예요. 그래서 기존에 그 비보존 같은 경우 원래 상장을 추진을 했었죠. 네, 비보존은 통증 및 중추신경계 질환 전문 신약 개발 바이오 업체입니다. 2008년에 이제 설립됐으니까 10년이 좀 넘었는데 비보존이 지금 주관사로 신한금융투자를 선정을 했어요. 주관사로 이제 신한금융투자를 선정을 했는데 주관사를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장을 추진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존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 그 코스닥 상장 기술 특례 상장을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기준에 좀 미달한다라고 하면서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상장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 비보존 측에서는 그 상장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적화된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방향인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다만 주관사로 신한금융투자를 선정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볼 때 재상상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어쨌든 비상장사가 상장을 하게 됐을 때 항상 주목받는 것은 그 상장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에스텍파마가 급등하는 거죠. 지금 에스텍파마가 그 비보존의 지분을 4.6% 정도를 보유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비보존이 그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정도가 됩니다. 거의 뭐 2조 원에 육박하죠. 그래서 이 4.6%의 지분 가치를 판단해 보면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는 한 900억 정도의 가치가 나와요. 근데 에스텍파마가 시가총액이 오늘 급등한 걸로 기준으로 해서 2천억 초반이에요. 2천억대 초반.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비보존 지분 가치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비보존이 이제 본격적인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관련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스텍파마가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상장 기대감이 강하게 좀 부각이 되면서 개별주로서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보존이 그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때문인데 이 오피란제린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비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비마약성 진통제.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의 임상 2비상에서 유효성이 확인이 됐어요. 미국 임상 2비상에서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뭐예요? 임상 3상이잖아요. 그쵸? 임상 3상에 통과하게 되면 시판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건데 제 교육 영상에 이제 임상 단계 2의 영상을 보시면은 임상 1, 2, 3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고 임상 2상 같은 경우에는 그 2A상이 있고요. 2B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이상이 A나 B로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A가 생략되고 B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A상과 B상이 따로따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A상 같은 경우에는 그 투약할 때 적절한 용량을 찾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을 해서 그 신약을 투약을 할 때도 몇 미리를 맞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50ml가 좋은지, 뭐 100ml가 좋은지, 200ml가 좋은지 적합한 용량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합한 용량을 찾는 단계가 임상 2A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임상 2B상은 그 적절한 용량을 찾았을 때 그 용량을 투여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임상 2A상이 전 단계고 2B상이 후 단계다. 그래서 전 단계에서 용량을 찾고 후 단계에서 효능을 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이제 구분을 하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임상 2A상이 뭐고 B상이 뭐냐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오피란제린 같은 경우도 그 임상 3상이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나오는 기사를 보면 연내 오피란제린의 3상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보존이 상장을 하는데 그 비보존의 핵심 가치를 이루는 오피란제린의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연내에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이 부각되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텍파마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에스텍파마보다는 텔콘 RF 제약이에요. 에스텍파마는 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23%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지분율이 높아요. 에스텍파마보다. 근데 오늘 에스텍파마는 20% 넘게 급등이어도 텔콘 RF 제약은 5% 정도 상승하잖아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텔콘 RF 제약이 조금 더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호재에 조금 덜 민감하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오늘의 수급은 이제 비보존 상장과 관련해서는 에스텍파마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장이 구체화되는 시기 그리고 이 오피란제린의 3상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비보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텍파마나 텔콘 RF 제약이 급등했으니까 다음 주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보존 관련된 이슈 말씀드린 대로 상장 방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피란제린의 3상 성과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재부각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꾸준하게 비보존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보존 상장이 가시화되면 제약바이오주 분위기는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를 포트로 한두 종목 정도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이제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뭐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지금 임상, 뭐 신약 이런 모멘텀이 핵심이니까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구축한 업체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